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쿠다 말씀드렸어요. 이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 쿠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여러 플랫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새로운 또 플랫폼들, 뭐 하드웨어들 좀 발표를 할 텐데요. 핵심이 쿠다예요. 이 부분의 일부는 공개를 했지만 아주 핵심 엑기스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화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 꿈은 크게 갖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뭐 등등등등 얘기하는데 뭐 엔비디아 컬처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HP 14년, 썬에 6년, 오라클 6년 반, 엔비디아 7년 있었는데요. HP 컬처 좋거든요. 오라클하고 뭐 썬은 좀 그렇고 하여간 엔비디아 컬처가 좋습니다. 안 잘라요 일단은. 여러분 안 잘라요. 미국은 뭐 어쩔지 몰라도 그 엔비디아 주가가 몇 번 출렁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젠슨이 여러분 지금 주가 어렵다. 인벤토리가 많다. 단 여러분 레이업 안 하겠다. 대신 트래블이나 이런 익스펜스 줄이자. 이렇게 해갖고 직원들을 독려를 했어요. 대신 여러분 모험을 하자. 지금 그 통신 쪽의 플랫폼이 엔비디아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1차, 2차 다 실패했어요. 계속 하겠대요. 오토 쪽도 생각보다는 좀 빠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하겠다. 왜? 우리 리스크 테이킹 하겠다. 이 메시지가 지금 젠슨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그래서 실패해도 우리는 혼자 실패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 No one lose aloone이라는 이런 또 컬처 나오고요. 자, 빨라야 된다. 스피드 오브 라이스로 일을 해야 된다. 이분은 5시에 일어나셔서 7시까지 이메일 한 몇천 통을 보세요.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메일이 오면 저 포함해서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1시간 내에.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두 가지죠. 모르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 제가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GTC 가는데 여러분 안 가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 AI 전체 흐름을 다 아실 수 있거든요. 꼭 지금 뭐죠?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그 GT20이고 등록하세요. 이거 온라인으로는 공짜입니다. 등록 오프라인으로 참가할 땐 꽤 비싸요. 150, 1,500불 뭐 꽤 비쌉니다, 사실은. 근데 꼭 제가 볼 때는 강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B2B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생성 AI 정의 어떻게 해요? 아까 정의 여러 가지로 하셨지만 저는 다양한 어떤 종류의 그 데이터가 들어와도 어떤 종류의 그 아웃풋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쉽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하드웨어는 가속 컴퓨팅이고 소프트웨어는 LLM 모델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생성 AI를 편하게 쉽게 정의를 해갖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CES 행사에서 젠슨 회장께서 그 다음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비저너리 타입이거든요. 이전까지 자 2012년에 알렉스넷 모델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대 AI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뭐 알파고도 나왔습니다만 퍼셉션 AI 저기 보면 스피치에 대한 리코그니션 딥 레코멘데이션이나 메디컬이나 이 부분에 쭉 하다가 그 자작년 말 그러니까 생성 AI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에이전트 AI라서 올해는 아마 이것이 일성화되는 이 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젠슨은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피지컬 AI. 그럼 피지컬 AI는 뭐냐? 실제로 AI를 통해서 움직이는 놈들, AI가 움직이게끔 로보틱스 같은 경우, 셀프 드라이빙 카나, 버킷 드론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협업할 수 있는 15군데의 그 로보틱스 회사들을 뒤에 세우고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거의 선창자가 저분이에요. 아까 페이페일이라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이시거든요. 이렇게 이 모델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초기에는 대규모 우리 딥러닝을 프리 트레이닝을 좀 했는데
자,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파인 튜닝을 했죠. 이제는 리즈닝이 나오죠. 여러분 리즈닝하고 인프런스 차이 아세요? 여러 군데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근데 다 의견이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리즈닝이 이쪽 그 인프런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 단계로 가기 때문에 더 GPU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저는 하루가 다르게, 저는 이제 AI 쪽이라서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 공부하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기사도 보고 계속 또 공부도 하고 해요. 난리 나죠. 여러분 그 딥시크 아론 나온 지가 언제예요? 1월 말이잖아요. 그 후에 뭐 나왔어요? 그록3 나왔잖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 자료 자체는 조금씩은 보셔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10분 아니면 30분 정도는 좀 스타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가 이거 불과 한 1년 전에 이걸 하니까 상당히 생소하고 좋았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다 해, 이런 것들을. 뭐 텍스트를 이미지 만들고 텍스트를 비디오 만들고, 이게 뭐 이런 것들 다 생략할게요. 이게 지금 소라로 만든 건데요. 지금 상용화됐죠. 사실은 이게 아바타 감독이 이거를 보고 자기가 아바타 1분 만드는데 몇 억이 들었대요. 근데 이게 1분짜리거든요. 몇 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었대나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쉬워요. 아마 얼마 안 들 거예요. 그죠? 지금 국내에 지금 생성 AI 관련된 업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아져야 되고요. 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체 희망이 보인다고 봐요. 벌써 글로벌리 많이들 나가고 있어요. 더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아까 요건 좀 찍으시고, 아까 요것도 찍으세요. 요것도 찍으세요. 도움 됩니다. 여기 노타 AI니 이런 데는 제 추천으로, 우리 엔비디아 있을 때 추천으로 지금 여기 업스테이지니 뭐 등등 아주 크게 돼서요. 사실은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 많이 추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왜냐면 우리나라 AI 시장, 여러분 불과 한 2년 전까지는 우리가 일본 앞섰거든요. 근데 일본이 작년부터 정말로 무서워요. 정부 주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네이버가 핵심이죠. 네이버하고 삼성이 GPU를, 제가 볼 때는 2월 초에 그 내셔널 AI 데이터 센터 무슨 모임에서 우리나라는 뭐 H100이 2,000대뿐이 없습니다. 아니거든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좀 축소시킨 것 같은데, 뭐 우리 N사만 해도 한 4,000대 넘고 S사만 해도 4,000대 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여기 대학기관 중요하고요. 10군데 대학원, 11군데 특화대학, 저쪽에 빅 SI들, 그다음에 솔루션 업체들, 이런 데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이 허깅 펜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이거 했을 때가 120만 개거든요. 지금 150만 개가 넘었을 겁니다. 정말 이게 모델들 다 모아놓은 집합소예요. 그래서 이 허깅 펜스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것들 다, 여기 뭐 딥시크니 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꼭 보시고. 제가 아까 저희 회사는 AI 인재도 없고 AI 에이전트 구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답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빅에스 저네 군데, 제가 현재까지 4군데가 그래도 AI 솔루션 그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좀 저희 회사한테 한 푼이라도 받은 거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코난이나 업스테이지나 소울트룩스나 마음 AI 정말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빅SI들이 정신 차려서 지금 해요. 그래서 LG CNS는 엑사원으로 하고 있고, SK텔레콤은 에이다스로 하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버 X를 가지고 작년 12월에 이건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어디죠? 한수원 특화된 LLM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 핵에 관련된, 원자력에 관련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자체 컨테이너형으로
블랙박스형으로 해갖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회사도 아마 그런 식으로 구축형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삼성이 첫 번째 시작했죠.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삼성 어느 연구원들이 막 조사했죠. 뭐 이거 공정 어떻게 하니까 그 정보가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끊고 자체 구축형으로 좀 해서 잘 사용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이것도 넘어가고요. 시간이 우리 AI 쪽에 데이터 센터 구현하기 위해서 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 요거 좀 그냥 제가 일일이 요거 설명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는데 풀스택 고령해라, 데이터 센터 구성은 뭐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나 오나 하이브리드로 등등 상황에 따라 틀린다. 팀의 역량 개발해라, 장기적인 목표 과 예산 고려하라,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 일단 전문가가 꼭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해 가고요. 파이로트 반드시 하고요. 실패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죠. 실제 여러분 회사에서 AI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죠? 일단은 그 업무에 아주 잘 아는 도메인 엑스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AI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또 IT 쪽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많은 기회 밖에 나가서 이런 컨설팅을 하지만 뭐 전문가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도메인 엑스퍼트가 접촉 안 하면 안 만들어져요. 예. 여러분 작년에 제가 HD 그 현대 옥포조선소 갔거든요. 거기 배 만드는데 거기는 12,000명의 직원 중에 5,000명이 외국인이고 12개의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한대요. 근데 그 언어는 특화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파파고 아시죠? 그와 비슷한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옥파고래요, 옥파고. 옥파고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더 아마 좀 그 진도를 나가서 아마 거기에 특화된 LLM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언어로 그들만의 특화된 용어를 질문을 해도 소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현업과 AI 전문가와 IT 스페셜리스트가 같이 움직여야 실제적으로 AI는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또 엑센처의 회장님께서 이런 걸 이제 CES에서 좀 말씀하셨어요. 기술 믿냐? 기술에 대한 확신성 줘야 되고요. 우리 인사 측면에서도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잡이 없어지는 거냐? 아닌데 아니거든요.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식. 결국은 꼭대기에서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이렇게 하라는 게 이게 제 메시지가 아니라 엑센처의 회장, 여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막 달려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좀 서머리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가요, 미국과 중국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잘했어요.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저희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렇게 좀 리그하고 일본이 막 쫓아오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상황은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요. 근데 이 생성 AI 있죠. AI 에이전트 쪽 단기 아니에요. 약간은 중장기로 봐야 돼요. 근데 아까 교수님들 또 단기 성과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거 안 돼요. 지원 연력도 있고 관리도 있고 등등해서 전문가 꼭 좀 상담을 받으시라는 거. 그다음에 실제 이런 시대에 지금 CEO한테 주는 메시지 요 네 가지. 빨리 움직여야 된다. 꼭대기에서 탑다운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만 보지는 말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오폴리티컬한 거 이것도 고려해 갖고 움직이자.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별첨 자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뭐 필요하시면 보시고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명함 좀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좀 나중에라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아 갖고 막 달렸거든요. 그냥 훑기만 해 갖고 좀 저 자신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라도 좀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있어요. 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모델 경쟁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도 궁금하고요. 국내 오늘- 기업이요? 네네. 국내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현재 관련 학석 박사생들 신규 시장 진입자들이 대비해야 될 역량과 또는 이제 기존 경력자가 지금까지 밟아온 스택을 이제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대비해야 할 역량적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그 글로벌한 그 기업들하고 차이. 사실은 뭐 옛날에는 여러 가지 뭐 언어나 컬처 때문에 뭐 약간 뭐 차별화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혹시나 뭐 GTT 가서 여러 부스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레블업의 백엔드 AI나 노타 AI, 그다음에 그 뷰노 뭐 그다음에 유닛인가요? 이런 회사들은요 각 산업별로 AI 특화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외국하고 경쟁해도 별로 안 밀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좀 수용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한국만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차별화됐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까먹었네. 진입자와 원래 이제 기존 경력자가 대비해야 될 역량적 네네네. AI 쪽 지금 사람 많이 부족해요. 근데 AI 쪽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꼭 개발자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설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그 AI 쪽 다양한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그 대학에 이런 과들 있죠. 그걸 많이들 한 반 정도는 AI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개발자는 근데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특화된 개발자는 있고요. 근데 일반 사실은 좀 운영자, 설치자 다 틀려요,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사실 AI 쪽으로 전직 지금 많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한국 뭐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 기존에 하시던 업무를 새 업무들로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어서, 그게 그 옛날 제가 이제 2017년부터는 엔지니어들이 우리 딥러닝 DLI라 그래서 특별히 서티를 따게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비전이나 아니면 그다음 보이스나 아니면 텍스트나 뭐 등등등등해서 이렇게 해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 대상으로 좀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들은 일부만 저거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죠? 그거 어떻게 실제 디플로이먼트 하는지, 이런 것들은 깊은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내에서의 그런 트랜스포밍도 제가 볼 땐 체계적으로 훈련만 시킬 수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그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유흥준 대표님의 질의응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